오해가 또 있죠. 왼팔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계속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떨어뜨리면 왼팔이 접혀야 되거든요. 이걸 스위블이라고 하죠. 임팩트 순간까지도 오른쪽 팔꿈치는 살짝 접혀 있고 라인을 지키면 오른쪽 팔이 펴졌을 때까지가 여기가 이제 팔로스로우가 끝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왼팔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위블을 해서 빨리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한쪽 팔꿈치가 접혀 있으면 한쪽은 펴져야 돼요. 접혀 있던 팔꿈치가 펴지면 반대쪽 팔꿈치는 접혀야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아마추어 분들은 치킨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치킨닝은 뭐냐면 왼팔을 계속 피려고 하는데 이 클럽헤드가 관성에 의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얘를 방해 안 하려고 이렇게 접히는 게 치킨닝인 거고, 이거는 이거예요. 시계추 운동이에요. 그럼 얘가 처음부터 왼손목 코킹이 풀려줘야지 얘가 자연스럽게 되지, 얘를 조금이라도 끌고 오면 안 돼요. 어떻게 캐스팅을 오해하냐면 다운스윙일 때 왼손목 코킹이 풀리는 거를 캐스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캐스팅은 뭐냐면 오른손목이 벤트에서 플랫으로 바뀌는 게 캐스팅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이 로테이셔널 부분은 핸드 모션이잖아요. 왜 핸드 모션이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자, 손목은 사실상 수직으로 움직일 수 있고 수평으로도 움직일 수 있지만 얘는 회전할 수 있을까요? 회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손이 도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제 호모켈리도 이제 핸드 모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거든요. 백스트로크 중에 버티컬 손목이, 그러니까 턴도 아니고 롤도 아닌 버티컬 손목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터닝이지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터닝이지만 턴드는 아니래요. 터닝은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버티컬에서 오른 어깨 움직임이나 몸의 움직임에서 이렇게 되면 얘가 터닝이 된 거고, 턴드는 뭐냐면 과거잖아요. 그럼 이걸 액션하고 모션하고 생각을 하면 액션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상 저도 이걸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터닝이지만 턴드는 아니래요. 그럼 반대쪽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반대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도 롤링이지만 롤드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손목의 움직임 첫 단추잖아요. 대부분 근데 학생들이 오해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선수들 스윙 보면 얘가 슬로비 들어오면 얘가 이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 그럼 쟤는 돌리는구나. 어떻게 따라하냐면 턴드가 되면 얘는 라인을 지킬 수가 없어요. 빠져요. 근데 여기서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오른쪽이 방해를 안 하면 얘는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이렇게 유지하고 90도의 이 각도를 유지하고 오른쪽만 이렇게 뒤로 빠지면 이 90도가 그대로 갔어요. 상체만 숙이면? 그럼 제 느낌에 얘를 돌리는 느낌이 들었을까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리면? 돌리는 건 이거죠. 자, 그리고 왼손목이 회전과 함께 버티컬 위치에서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스위블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회전적인 부분을 봤을 때 턴은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 거죠. 근데 롤은 어디까지냐? 버티컬 위치까지. 여기까지가 롤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라인을 지키는 건 뭐냐면 이 버티컬을 유지하고 그대로 오른쪽이 공에 가까워지고 왼쪽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클럽이 진행을 하려면 왼팔은 그네라, 얘는 수동적인 상태인 거죠. 피니시까지 가려면 우리가 이 시계추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자, 시계추 움직임은 얘가 이렇게 가죠. 근데 왼팔을 얘를 이렇게 딱 잡고, 왼팔은 그네인데 이 손가락 3개의 프레셔 포인트만 악력이 가해지고 얘를 떨어뜨리면 그때부터 얘는 시계추 운동을 하죠. 그때 왼팔하고 클럽 헤드가 제가 여기서 딱 떨어뜨렸을 때 반대쪽까지 이 왼팔하고 손이 왜 갔을까요? 이것 때문에 간 거죠. 이 시계추 운동을 방해를 안 하고 그냥 단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 팔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떨어뜨리면 왼팔이 접혀야 되거든요. 이걸 스위블이라고 하죠. 그래서 턴에서 버티컬까지 차 임팩트가 되고 더 앞에 라인을 지키면, 그래서 팔로스로의 정의가 어디까지냐면 임팩트 순간까지도 오른쪽 팔꿈치는 살짝 접혀 있고 라인을 지키면 오른쪽 팔이 펴졌을 때까지가 여기가 이제 팔로스로우가 끝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 왼팔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스위블을 해서 빨리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은 또 여기에 대한 오해가 또 있죠. 왼팔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계속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피니시까지 계속 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자, 근데 골프 스윙에 필요한 파워가 뭐였냐면 스피드였잖아요. 자, 스피드의 단위를 생각해 보면 자동차에 있는 스피드의 단위가 뭐냐면 킬로미터 퍼 아워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일한 시간에 얼마나 많이 이동을 했냐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스위블을 하면, 자, 여기서 놓고 스위블을 해서 팔꿈치가 접히고 클럽 헤드는 저 위치까지 갔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갔죠. 그럼 어느 게 더 파워가 셀까요? 첫 번째, 스위블을 한 게 파워가 세겠죠. 근데 몸에서 체감할 때는 어느 게 더 세다고 느낄까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근육을 수축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파워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스위블 동작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운 동작인데, 자, 팔을 이렇게 편안하게 놓고
오른팔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보죠. 어떻게 되는지 팔에 힘을 빼고 이렇게 돌려보세요. 자, 팔꿈치가 어떻게 돼 있나요? 그럼 접혀 있지 않나요? 왼팔을?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턴에서 롤로 가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죠. 자, 여기서 백스윙을 할 때 왼팔은 어디로 움직이냐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 얘는 펴져요. 놓고 다시 접혀있던 이 오른팔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틀어지면 그러면 양쪽 팔꿈치 입장에서 봐서는 한쪽 팔꿈치가 접혀 있으면 한쪽은 펴져야 돼요. 접혀있던 팔꿈치가 펴지면 반대쪽 팔꿈치는 접혀야지 이게 가장 이상적인 스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게 L2L이잖아요. L2L이 되려면 백스윙 때 오른쪽 팔꿈치가 접히고 이렇게 돼야죠. 사실상 이게 접는다고 제가 표현을 했지만 접히는 거죠. 접히는 게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접혔냐면 내 근육을 써서 접은 게 아니고 이렇게 시계 방향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방해를 안 했더니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접힌 거죠. 근데 이걸 아마추어 분들은 치킨닝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자, 치킨닝은 뭐냐면 왼팔을 계속 피려고 하는데 이 클럽헤드가 관성에 의해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얘를 방해 안 하려고 이렇게 접히는 게 치킨닝인 거고, 이거는 원심력을 계속 이어받으려고 했던 이거예요. 시계추 운동이에요. 몸을 안 움직이고 이 상태에서 클럽이 떨어지면 얘는 시계추 운동을 하면 이 클럽 헤드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바깥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방해 안 하면 팔이 어떻게 떨어지냐면 왼쪽 어깨가 여기 있으면 손은 일로 가겠죠? 근데 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얘가 떨어질 때 왼쪽이 착 비켜주면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겠죠. 그때 왼팔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이 과정이 뭐가 있냐면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은 이것만 느끼면 돼요. 얘 클럽 헤드가 느끼는 거를 방해만 안 하면 돼요. 자, 이거를 왼팔 근해 개념하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왼팔은 두 가지 모션을 하죠. 첫 번째 수직,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전. 여기서 이거에 잘 안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수직 움직임을 왼팔을 이 코킹을 유지하고 이렇게 끌고 돌리려고 안 들어가요. 처음부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가 풀려야 돼요. 얘가 풀리면 얘가 떨어지는 가속이 생겨서 시계추 움직임으로 반대쪽까지 가죠. 그럼 얘가 처음부터 왼손목 코킹이 풀려줘야지 얘가 자연스럽게 되지. 얘를 조금이라도 끌고 오면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또 이제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오해하는 게 뭐냐면 캐스팅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자, 캐스팅이 뭘까요? 캐스팅. 푸는 거죠. 어디를 푸는 게 캐스팅일까요? 왼손목, 오른손목. 오른손목이에요. 오른손목이 캐스팅이란 건 뭐냐면 낚시할 때 이렇게 던지는 동작을 캐스팅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아마추어 분들은 어떻게 캐스팅을 오해하냐면 다운스윙일 때 왼손목 코킹이 풀리는 거를 캐스팅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캐스팅은 뭐냐면 오른손목이 벤트에서 플랫으로 바뀌는 게 캐스팅인 거거든요. 근데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으로 내려올 때 왼손목 코킹은 풀리지만 오른손목 벤트가 유지되는 거는 캐스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클럽 헤드가 풀리게끔 왼손목 코킹 풀리게 허용을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동작이 자연스럽게 돼요. 근데 보통 아마추어 분들 어떻게 하냐? 끌고 오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이렇게 와서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되면 얘를 맞추려면 보상 동작이 이거밖에 없거든요. 여기서 그거를 잘못 오해하는 게 뭐냐? 풀라고 하면 근데 공은 항상 내 몸보다 밖에 있지만 이 위치에서는 클럽 헤드가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어디로 떨어지냐면 공은 여기 있죠. 중력에 받으면 일로 떨어지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죠. 왜냐면은 클럽을 이렇게 들어놓고 이 클럽이 그냥 중력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얘는 그렇죠. 근데 왼팔이 붙어 있으면 왼팔은 어떻게 떨어지냐면 그냥 이쪽으로 떨어지지만 우리 몸은 라인을 지키려고 어떤 노력을 하냐면 얘가 떨어질 때 비켜주는 역할을 하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팔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크게 얘기하면 팔은 위아래로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몸은 수평적으로 이렇게 회전적인 부분으로 앞뒤로만 움직여주면 되는 거죠. 팔은 이렇게 떨어질 때도 몸은 계속 팔이 움직이는 방향하고 상관없이 해줄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